오늘도 동네꼬마님은 소름 끼치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수 있나 이런 현실 공포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동네꼬마 형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네네. 이야기일지 예고를 할까요 말까요? 불배님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는데, 네. 간단합니다. 그냥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네. 그냥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좋다. 느낌 좋네. 네. 자, 저희들을 또 현실 공포 세계로 가이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이 이야기를 전해드는 거는 영업사원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주변에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영업사원인데, 동생이에요. 저보다 동생인데, 이 동생은 지금 현재 타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막 친하게 지냈던 것도 아니고, 또 이 동생이 저희 지역 사람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넘어와서 일을 시작한 친구인데, 원래 본래 고향에서 차를 팔다가 결혼 때문에 넘어온 게 된 케이스인데, 16년도에 있었던 일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이 친구한테. 16년도에 이 동생 나이가 딱 30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차를 판 지가 그때가 한 2년 정도 된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어린 나이부터 차를 팔았어요, 이 동생이. 근데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이 레파토리가 있어요. 많은 영업사원들은 공감을 하실 건데, 처음에 차를 팔러 와요. 그러면 회사에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교육을 보내요. 그러면은 한 3박 4일, 4박 5일 거의 감금당해가지고 하루에 한 7시간만 재우고 교육을 시켜요. 세뇌 교육이죠. 그러면 딱 교육을 받고 나오면, 우리 브랜드가 최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객들이 계약을 해. 나는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의 옥장판 들고 나오는 수준으로 세뇌 교육을 받고 나와요, 저희가. 네.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본인이 영업을 해보는데, 이게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으니까, 근근히 죽을만 하면 몇 대 팔고, 죽을만 하면 몇 대 팔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래도 제가 이 친구를 되게 친한 건 아니어도 같이 업무를 해보고 하면은, 얽혀서 해보면 상당히 애가 정직하고 일처리가 빠릇빠릇하고 괜찮아요. 전 직장에서도 그랬겠죠. 그러니까는 그 해당 지역에서 한 20년 이상 차를 파셨던 대선배, 그리고 판매량도 그쪽 지역 통틀어서 거의 원탑 이신 분하고 같은 대리점에서 일을 했다는데,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이분이 많이 도와줬대요, 영업을. 많이 노하우도 알려주고. 그래서 조금씩 성장을 하나 싶었는데, 그분이 나이가 많았는데 선배가 그만두셨대요. 왜냐하면 나이를 많이 먹으면 좀 하기 힘든 일이에요, 저희 일이.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만두시고 그분은 한정식집을 오픈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라고 해서. 믿었던, 그래도 친하게 지냈던 최고의 선배가 나갔고, 혼자 남겨진 느낌도 들고 차를 파는데 어렵죠. 어려우면 현실적으로 돈이 딸려요, 사람이. 그렇죠. 예. 근데 저희 일이 솔직히 고객하고 미팅 약속이 없고 당직도 아닌 날은 그냥 제 마음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아침에 잠깐 출근해서 얼굴 비추고 집에 가서 자고 싶으면 자도 돼요, 저희 일이. 근데 굶어 죽겠지만.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업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 아마 많은 영업사원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업을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하는데, 결국은 투잡을 하게 되면 메인 일에 지장을 딱 줘요. 당직 날에 겹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돈은 딸리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동생이 지금도 똑같지만 골프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카페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지역 단위 소규모 골프 모임, 아니면은 전국 단위 모임, 막 여러 가지 카페들이 있단 말이에요, 골프에 관련된. 그래서 여러 가지 카페들을 가입을 해놓고 활동을 하는데, 조금 전국 규모인 카페를 자주 들어가서 눈팅을 했대요. 네. 왜 그러냐면 중고 골프 물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있는 지역에 라운딩 싸게 나온 거 있나 막 이런 거 보려고, 이벤트들 보고 눈팅을 하면서 막 보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쉬운 얘기로 구인 광고가 하나 뜬 거예요. 누가 글을 올렸대요. 여자 3명이 놀러 갈 건데 가이드를 좀 해주실 분을 찾는다고, 회원님들 중에. 올랄랄라 하고 이제 클릭해서 본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예. 그 당시 이 친구 나이가 30살인데 여자친구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성 3분이 오신다니까 괜히 막 설레고 막 그러잖아요, 또 남자가. 예. 그래서 이제 딱 클릭해서 보니까 이번에 마음 맞는 동생들, 언니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좀 그쪽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동생이 본래 있었던 지역이 관광도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역은 얘기 안 할게요. 가이드를 해주실 분을 찾는다. 우리는 운전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가면은 조금 가이드 해줄 분을 찾는데 2박 3일 일정으로 갈 거고 35만 원을 드리겠다. 그리고 밥값이랑은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하겠다. 다만 35만 원에 네 차 기름값은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광고가 올라와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쪽지를 보냈대요. 나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고, 여기 카페 가입해서 활동한 지는 오래됐고, 현재 직업이 자동차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숨겨진 맛집들도 많이 알고 있고, 네. 신원이 확실하고, 이렇게 쪽지를 보냈대요. 자기 연락처 딱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일상 보냈는데 다음날 한 점심 먹고 나서 전화가 한 통 오더래요. 모르는 번호로. 받았대요. 어디 자동차 똘비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그 어저께 골프 카페 그 쪽지 주셨죠?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쪽지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쪽지 받아봤는데 직업도 괜찮으시고 카페 활동도 꽤나 오래 하신 것 같고, 혹시 저희 가면은 저희가 조금 성의 표시는 하려니까 저희 좀 가입해 주실 수 있냐고, 택시 타고 이동하고 짐 가지고 이런 것도 좀 힘들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은 거예요. 네. 날짜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바로 오는 일정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기로 한 날 버스 터미널일 수도 있고 기차일 수도 있고 뭐 공항일 수도 있고 그 앞에 가서 기다렸대요. 이제 기다리고 시간 맞춰 기다리니까 멀리서 딱 봐도 여성 3인방 그룹이 몇 개가 보이는데 전화가 이렇게 걸려오더래서 받았는데 저쪽 한 무리에서 전화를 한 분이 잡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네. 혹시 예를 들어서 핑크색 원피스 입으신 그쪽 일행이시죠? 그랬더니 손을 위로 흔들어 보이더래요, 핸드폰을. 그래서 자기도 흔들었더니 오시더래요. 그래서 그 똘비시냐고. 그래서 저다고 하면서 인사를 반갑게 하고 본인 차에 태웠대요, 여성분들을. 예.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30살이고요. 이쪽 지역에서 땡땡 자동차에서 차량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고 골프도 좋아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여성분들은 이제 자기 나이를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고 자기네들은 어디에서 왔고 이 정도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사람이. 네. 얼굴을 보니까 한 명은 한 자기 또래 정도 보이고, 한 명은 30 후반? 40 극초반 정도로 보이고, 한 명은 40대 중반이 조금 넘었나? 나이대가 도레미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나이 순대로 1, 2, 3으로 할게요.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 1번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래서 1, 2, 3번 분을 모시고 이제 관광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관광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녁 먹을 시간 돼가지고 자기가 알아본 식당으로 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식당도 알아봐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식당이 어디였냐면 퇴사하신 선배가 운영하는 한정식 집으로 모시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쪽 도시 특색에도 좀 맞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식사 자리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선배가 자기도 이뻐했고 자주 왕래가 그래도 있었으니까, 퇴사하고 나서도 자세한 얘기는 안 했대요. 내가 부업을 해가지고 모시고 온 분이다 이렇게 말하긴 좀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가서 이렇게 식사하고 그냥 얼굴 보이길래 선배님 저 왔습니다 하고 그냥 인사하고 식사하고 그러고 있는데, 술을 한 잔씩 걸쳤대요. 그 여성분들이. 거기서 이쪽 지역 소주라고 해갖고 그쪽 지역 소주 막 까서 드시고 술 먹으면 재밌게 노시더라고요. 깔깔깔 웃으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은 호텔을 예약을 해놨다고 그러셨으니까 해당 호텔로 데려다 줘야 되니까 술은 안 먹고 그냥 있었대요. 밥만 먹고. 그리고 이제 이 여성분들끼리 말씀을 좀 나누셔야 되니까
막 본인 붙잡고 같이 놀고 막 하는데 일부러 본인이 그냥 눈치껏 빠지자라는 생각에 말씀 나누시라고 저 잠깐 좀 담배 한 대 피고 오겠다고 그래서 일어났대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카운터 쪽 가갖고 선배님 담배 한 대 태우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술 좀 먹고 하니까 손님이 좀 빠져나간 시간이어서 네. 둘이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얘기를 했대요. 뭐 여자친구냐 이렇게 묻더래요. 선배님이. 그래가지고 아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애절애 해가지고 제가 가이드 아닌 가이드를 이렇게 좀 쓰게 됐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냥 알바죠 알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 힘들 때는 이렇게 단발성으로 해가지고 뭐 넘기는 것도 나쁘진 않다. 많이 힘드냐 막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드네요 선배님 나가시고 많이 힘드네요 얘기를 좀 하고 들어와서 이제 자리에 앉는데 그 선배라는 분도 이제 서비스 준다고 하면서 안주 하나 더 내주고 하는데 잠깐 합석을 좀 하게 됐대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총 네. 5명이죠. 그래가지고 즐겁게 깔깔깔 호호하면서 막 얘기하고 뭐 하고 이제 그 자리가 이제 파하고 여성분들을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전화가 오더래요. 선배한테. 그래가지고 예, 선배님 그랬더니 어디냐? 다 모셔다 드렸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방금 모셔다 드린 저 집에 가려고요.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오래요. 아 죽겠네. 새벽부터 움직이시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가는 길에 뭐 동선 맞으면은 잠깐 우리 가게로 좀 와라 그러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뭐 오랜만에 얼굴 봤는데 소주 한잔 먹든가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씨 그렇게 피곤한데 하면서 갔대요. 좋아하는 선배가 부르니까 선배한테 가가지고 선배가 야 대리 불러줄라니까 소주 한잔 먹어 그러면서 소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선배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무당분들은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알아맞추시잖아요. 네. 무당분들은.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를 잘 파는 영업사원들은 아마 대부분 이 비슷한 눈썰미들이 있어요. 아, 있지. 과거는 잘 못 맞춰요. 네. 과거는 잘 못 맞추고 이 사람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지도 못 맞추지만 현재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빠르게 캐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네.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차를 살려나 안 살려나 돈이 모질란 건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캐치를 잘하세요. 진짜로 탑 클래스들은. 그분이 그쪽에 있어서 이 동생이 얘기하기로는 와 방울만 안 들었지 무당이다 싶을 정도로 대단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그 선배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 3명은 조합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모르죠. 그냥 왔으니까 셋 다 친해 보이던데요. 그랬더니 왜요 나이대가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네. 아니 야 2대1이야 그러더래요. 예? 그랬더니 나이 많으신 분, 2번째로 많으신 분하고 한 팀이고 제일 어린 애 혼자 떨어져서 동떨어져 있는데 2대1인데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나이 많으신 분들끼리 옛날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뭐 중간에 합류해서 친해졌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야 너도 알잖아 나 촉 좋잖아 저것도 웃는 거 아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야 저 사람들 지금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야 1번하고 2번 저것도 소름 끼치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난 뭔지 몰라 근데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아니야 저건 저거 억지 웃음이야. 이 조합 되게 특이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님 제가 알 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저는 돈이나 받고 그냥 땡 치면 되는 거지 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야 느낌 쎄하거든 멀키지 마라 막 이런 말씀 해주시더래요. 뭔가를 이분도 캐치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 잠깐의 만남 안에서 뭔가 캐치를 어찌됐건 본인이 이 사람들 데리고 오래 일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가이드만 쓰면 되는 거니까 소주 먹으면서 이제 자기 자동차 판매 한탄을 하다가 다음날 좀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그냥 집에 이제 가서 자고 아침 8시 반까지 호텔로 간 거예요. 앞에 갔더니 캐리어 가방을 다시 다 싸갖고 나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숙소 옮기세요? 그랬더니 숙소 옮긴다고.
그래서 뭐 그러세요 하고 다음날 일정을 쭉 아침부터 돌아드렸대요. 물론 점심 식사 진짜로 또 괜찮은 집 하나 초이스 해가지고 거기서 밥도 맛있게 얻어먹고, 본인이 뭐 눈치 보여가지고 비싼 거 못 시키고 했는데 그 누님들이 막 비싼 거 시켜가지고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막 옆에서 팔짱도 끼고 진짜 재밌게 놀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형님하고 뭐 나눈 대화는 그냥 홀라당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누님들이 워낙 약간 짓궂게 재밌게 잘 노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헬렐레 해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한 4시쯤 되니까는 장을 좀 보러 가재요. 그래가지고 장이요? 이게 일정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볼만한 것들은 많이 보시긴 했는데 추가로 뭐 관광하신다고 제가 보여드릴 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가 펜션을 잡았거든. 그러니까 펜션 가서 고기랑 구워 먹으려고 장 봐서 넘어가게. 동생 그렇게 하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근처에 마트 큰 데가 어디야? 그래서 뭐 저쪽 있으니까 가는 길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해서 이제 마트 큰 데 들려가지고 소주랑 맥주랑 그 다음에 삼겹살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가지고 차에다 싣고 주소를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내비에다 주소를 찍었대요. 찍었더니만 한 1시간 정도 거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누님 1시간 거리인데 이거 기름값도 안 나와. 나는 어떻게 하라고 누님들 내려다 드리고 나 내일 다시 들어오려면 누님 이건 아니지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도 좀 친해졌으니까. 그랬더니 누님 한 분이 지갑을 열더니 10만 원을 빼서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 정도는 기름값 됐지? 가자. 그리고 우리 삼촌이는 그냥 거기서 술 먹고 자. 뭐 어때? 거기 방 많아.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괜히 설레더래요. 또 그냥 괜히 또 설레고. 그리고 3번 제일 나이가 어린 그 여성분하고 본인하고 막 엮어주려고 막 장난도 많이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얼굴도 이뻤대요. 3번이. 그래가지고 내심 또 싫지 않은 그런 이제 마음에 일단은 뭐 가서 생각하시게요. 그러면서 이제 운전해가지고 펜션을 갔대요. 그랬더니 보통 펜션이 가면은 뭐 A동, B동, C동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쭉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는 그런 건 아니었고 독채였대요. 독채. 크진 않는데 독채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힐링 펜션 이런 거라고 그러죠. 그런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갔으니까 짐 풀고 1번 누님이 알아서 문자 온 거 보면서 비밀번호 누르고 다 준비를 하더래요. 네. 근데 나는 가이드긴 하지만 여기서 뭔가 준비하는 걸 도와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캐리어 날라드리고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드리고 숯불도 피고 바깥에서 고기를 굽기 시작을 했대요. 이때 날씨가 늦봄, 모기가 나오기 전이고 저녁엔 쌀쌀하면서 딱 좋더래요. 바람막이 입으면. 그래서 돈이 좋네, 돈이 좋아, 진짜 조용하니 좋네 하면서 여성 3분하고 본인하고 철제 테이블에 철제 의자 준비되어 있는 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깥에서 고기를 좀 구워서 먹으면서 소주를 이제 먹을까 말까 하다가 에이씨 먹고 즐겁게 먹고 나 여기 자자 싶더래요. 네. 집까지 가려면 1시간 넘게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술 주시라고, 나 술 좋아한다고, 먹자고. 그래가지고 술을 이제 많이 사왔으니까 술을 막 먹으면서 막 얘기하고 놀았대요. 되게 재밌었대요. 왕게임도 하고 막 재밌었대요.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그렇게 한참 놀다 보니까 많이 쌀쌀해져서 안으로 들어왔대요. 들어와가지고 부엌 쪽에 다시 이제 주안상 보고 술 마시면서 안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하고 하는데 그때 시간이 한 11시 반이 좀 넘어갔을 때 네. 졸리더래요. 엄청 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누님 나 술 많이 먹은 것 같다고, 나 진짜 졸리다고 죽겠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똘비야 저기 소파 가서 자. 너 이렇게 빨리 잠들면은 3번하고 너 못 사귀지. 3번 아직 멀쩡한데 하면서 누님들이 약간의 음담패설을 섞어서 이렇게 농담도 막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3번은 언니 왜 그래 하면서 이제 좀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원래대로라면은 내가 술 괜찮게 먹는데 오늘따라 피곤하네. 어제 오늘 이틀 연짝으로 마셔서 그런가. 3번 내심 마음에 드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누님 나 저 앞에 소파에서 좀 앉아있다 올게요 누님. 나 진짜 피곤하네 하면서 소파로 이제 가가지고 소파에 털썩 들어 누웠대요. 털썩 들어 누워가지고 잠들면 안 돼. 좀 이따 가서 또 이빨 까면서 놀아야지. 3번하고 또 어떻게 해봐야지 마음에 드네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누워가지고 잠에 확 빠져들진 않았고 그냥 잠이 들똥말똥한 그 상태. 네. 여기서 잠깐 정신 놓으면 하고 코 고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로 시간이 좀 이제 흐른 것 같아요. 살짝 잠들었다 깬 것도 같고. 근데 뭔가 이렇게 종이 비비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하고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뜨고 부엌 쪽을 바라봤더니 1, 2, 3번이 본인을 등지고 그러니까 3번이 가운데 앉아있고 1번하고 2번이 왼쪽 오른쪽에 서서 이렇게 뭐 종이를 보고 있더래요. 예. 근데 조용하더래요. 아무 말 없이. 그래가지고 저 3명이 뭐 하나 하고 그냥 봤대요.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1번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들은 그대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하자면 뭐 이 X년아 하면서 막 욕을 막 하면서 네가 내 남편 얘 남편 꼬셔가지고 등골 빨아먹고 안 걸릴 줄 알았냐? 있나? 하면서 막 쏘아 붙이기 시작하더래요. 뭐야? 그러니까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야, 네가 구미호짓 하고 다니면 꼬리 안 밟힐 줄 알았어?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 살기를 바랬냐? 여기 올 땐 좋았지. 우리랑 놀 땐 좋았지. 말을 해봐 하면서 막 1번하고 2번이 쏘아 붙이더래요. 예. 이제 본인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거 껴들면 안 되겠다. 껴들면 안 되겠다. 나를 왜 잘하고 해가지고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냐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대요. 일어나지도 뭐하고. 근다고 이제 다시 잠들기도 좀 이걸 보고 있으니까 잠들기도 뭐하고 또 아시잖아요. 또 싸움이 보고 있으면 제일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뜨고 귀 쫑긋 열고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딱 1번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뒤로 팍 당겨버리더래요. 그 3번 여자를. 그랬더니 2번 여성이 사정없이 때리더래요. 막 여기저기 막 때리고 욕을 막 하더니 갑자기 1번 2번한테 야 술 가져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있다가 눈을 이렇게 감았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 숯을 펴놓은 곳이 자기 옆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있었더니 2번이 뭐 이렇게 바시락바시락 하더니 숯을 하나 불이 거의 꺼져가는 숯 하나를 들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더니 다시 옆에 지나가는 인기척 느끼고 눈을 살짝 뜨고 봤더니 1번 분이 그러니까 뒷모습이라서 잘 안 보이지만 충분히 유추가 가능했는데 이 가슴팍을 이렇게 제끼고 거기다 숯을 트리더래요. 비명 소리가 나고 난리가 아니더래요. 와. 이거는 개입을 해야겠다 싶더래요. 똘비가. 범죄다. 이거는 개입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일어나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본인이 그때서 뭔가 하나 느껴지더래요. 힘이 안 들어가시더래요. 몸에. 그러니까는 우리 술 엄청 많이 먹고 이렇게 갑자기 자리에서 볼딱 일어나면 갑자기 핑 돌면서 어지러운 거 있잖아요. 이게 머리를 들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팽 돌더래요. 진짜. 어우 씨 왜 이래 몸이. 이거를 지금 소리를 질러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몸 상태가 너무 어지럽고 이상한데 또 말아말아 한참 얘기를 하길래 가만히 딱 더 봤대요. 잠깐만 이따 일어나가지고 니들끼리 알아서 일 처리해라. 나는 갈란다 하고 가자. 왜 이러지 내 몸이 진짜 왜 이러지? 술을 내가 하루 이틀 먹어봤더니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있는데 욕만 나오더래. 욕만 막 미친 듯이 하면서 막 때리고 막 이런 소리 들리다가 갑자기 싹 조용하더래요. 그러더니 2번 1번한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언니 저 일어난 것 같은데? 오. 그러더래요. 본인은 다시 눈을 감고 자는 척하고 있었대요. 가만히 누워서. 그러니까 1번이 본인 쪽 앞에 와가지고 본인을 이렇게 흔들더래요. 똘비야 일어나. 들어가서 자. 일어나 하면서 흔들더래요. 그냥 쫙 있었대요. 눈 감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냥 쥐죽은 듯이. 그랬더니 자는 것 같은데? 얘 자야 돼. 얘 일어나면 안 돼. 알잖아. 그러더래요. 1번이. 아닌데 아까
아까 눈 뜬 것 같은데? 아, 언니, 이상한데? 자겠지. 그거 먹고는 못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수면제를 탔든 뭘 탔든 탔구나 싶더래요, 본인 거에다. 이거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제 저쪽 가는 인기청 들리고, 일부러 가만히 더 있었대요. 그랬더니,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조금 뭘 하는 듯 하다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다시 3번을 또 못 살게 막 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핸드폰을 진짜로 덜덜 떨리는 그 손으로 살살 움직여가지고 핸드폰을 이게 주머니에서 뺐대요.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선배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잘 기억도 안 나더래요. 하필이면 여기 주소가 불러준 대로 내비에다 그대로 찍었으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문자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찍으면서 도와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냈대요. 이거 문자 보낼 때도 진짜 본인 핸드폰 빛이 저쪽에 보일까봐 겨우겨우 보냈대요. 문자 하나를 보내고 다시 가만히 누워있는데 속없는 우리 선배가 전화를 막 하더래요. 근데 이제 핸드폰은 진동으로 놨으니까 웅 울릴 거 아니야. 핸드폰을 이제 소파 엉덩이 쪽에 이렇게 문자 보내고 깔아놨는데 진동이 오니까 소파가 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야 하면서 팍 하다 갑자기 이제 웅 소리가 들리니까 또 조용해지더래요. 조용해지면서 본인 쪽을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모르겠는데 아마 쳐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이제 드는 거예요. 본인 눈 감고 있으니까 안 보이고 한참 웅 하다가 딱 이제 진동이 끊어지고 본인은 가만히 누워있고 살 떨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있는데 또 한 명이 이렇게 오더니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2번 같은데 똘비야 하면서 막 흔들더래요. 본인을 볼도 착착 때리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었더니 약발 좋네. 약발 좋아. 그러면서 다시 가더래요. 있어보자. 어떻게든 찾아는 주겠지. 일단은 내 차고 나발이고 내가 움직여야 된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한참 뭐 짝짝 소리 나고 막 때리는 소리 나고 욕 막 나오고 그 타임 맞춰고 눈 살짝 실눈 이렇게 떠보니까는 이제 본인 쪽을 안 보고 있길래 몸을 이렇게 움직여 봤대요. 네. 조용히. 하필이면 소파도 가죽이갖고 움직이는데 부비적 소리 들리더래요. 진짜 천천히 움직여 보는데 움직여지는데 힘은 잘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면 내가 저 사람들 원한하고 얽힌 게 없잖아요. 지금 일어나서 나 몸이 너무 안 좋다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바깥에 바람 좀 쐰다고 나가자. 그냥 나를 잡을 이유는 없지. 그치? 왜 약을 먹였는지 모르지만 일단 나가자 해가지고 불딱 인날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몸을 이렇게 풀고 있는데 얘기를 이제 하더래요.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획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둘이서 1번하고 2번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더래요. 뭐 실눈 뜨고 봤더니 3번은 뒷모습이지만 옷이 넝마가 돼 있더래요. 여기저기 짝짝 찢어가지고 3번을 이 자리에서 잘못되게 만들든 아니면은 앞으로 얼굴이나 이런 쪽을 못 들게 다니게 만들 계획인데 가해자를 만들 생각이었더라고요. 똘비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똘비가 필요했던 거더만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이 되는 거네. 내가 여성분을 나쁜 의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술 먹고 한 그런 파렴치한이 될 수도 있는 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몸을 탁 일으켜 보는데 탁 일어나는데 몸이 힘없이 겨우 앉아지더래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앉으니까 1번하고 2번이 동시에 본인을 진짜 놀란 눈으로 확 쳐다보더래요. 본인도 일어나가지고 눈이 딱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담배랑 피고 하니까 뒤에 테라스 문은 열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테라스 한번 쳐다보고 그냥 신발도 안 신고
1층짜리 펜션이니까 테라스로 막 이제 본인이 걸어서 나가는데 땅에 다리를 디딜 때마다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더래요. 딛는 쪽이 힘이 잘 안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우리 좀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좀비처럼 막 뒤뚱뒤뚱하면서 막 나가는데 갑자기 2번이 잡아야 돼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면서 1번하고 2번이 막 달려오더래요. 예. 막 본인한테 달려와가지고 본인을 이렇게 옷을 총태로 잡아가지고 다시 펜션 안으로 여자 둘이 끌고 들어가는데 야 여자들 힘 진짜 세구나 그때 느꼈대요. 이 동생이 지금 몸무게가 한 90 나가요. 키가 한 180 정도 되고 그런 남성을 여성 둘이 거의 질질 끌고 들어간 거예요. 물론 힘이 안 들어가니까 끌려 들어갔겠지만 근데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1번하고 2번이 본인을 잡으러 오니 3번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본인을 끌다 말고 2번이 또 달려가가지고 3번 머리끄댕이를 잡고 난투극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본인은 다시 이제 끌려왔는데 이게 평상시대로라면 그래도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데 이게 본인이 팔을 있는 힘껏 팍 내지르면은 여성분이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팔이 안 나가지더래요. 힘이. 네. 막 답답해 돌아버리겠더래요. 진짜 사람이. 그래갖고 본인을 다시 소파에다 앉힌 게 아니고 소파 앞에 그러니까 바닥에 앉혔대요. 본인을 밀어갖고 앉히더니 갑자기 1번이 본인 옷을 막 찢기 시작을 하더래요. 막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갖고 막 부욱하면서 찢어지고 막 옷을 약간 여성이 반항하면 나오는 남성의 옷 상태를 좀 만들려고 뭘 하더래요. 그렇게 예. 보고 있으니까 이제 기가 차죠. 그만하라고 뭐한 짓이냐고 하면서 이제 막 목소리는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데 막 하더니 갑자기 손톱을 세워가지고 본인 가슴을 막 긁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욕을 막 했대요. 미친 뭐야 진짜 적당히 해라 진짜. 나한테 왜 그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그냐고 니들 알아서 하라고 막 소리를 이제 막 지르고 있으니까 예. 1번이 얘기하더래요. 삼촌아 나 삼촌한테는 악감정 없는데 말이야. 나랑 2번이랑 우리도 목숨 걸고 왔거든?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쟤한테 우리는 다 잃었거든? 미안해 삼촌한텐 진짜 미안한데 우리는 여기서 못 멈춰. 삼촌아 미안해. 근데 삼촌도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있어. 그러더래요. 예. 3번 분이 일단은 딱 봐도 얼굴이 아주 넉마가 됐고 여기서 2번이 갑자기 이제 3번 목을 조르기 시작을 하더래요. 3번이 숨이 컥컥컥컥 넘어가는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근데 이제 여성 대 여성이 둘이 그러니까 3번은 살려고 막 묶여있진 않으니까 몸부림을 치고 있고 1번이 본인을 잡고 있다가 막 가가지고 다시 막 3번 손 붙잡고 2번이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아 이건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더래요. 진짜 완전 눈이 시뻘개진 두 명이 사람 하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지금 막 저러고 있는 걸 보는데 본인 몸이 생각처럼 팍팍 안 움직여지니까 돌아버리겠대요 진짜. 근데 그 타이밍에 뭐가 하나 샥 날라 팍 깨지더래요. 봤더니 선배가 왔더래요. 선배가 와가지고 그 상황을 보니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닌 게 이제 발생했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바깥에 먹었던 소주병 하나를 안에다가 집어 던져갖고 깨버린 거예요. 다 깨버리고 그 선배가 들어와가지고 당신들 이거 뭐한 짓이냐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1번하고 2번이 얼굴 표정이 멋됐다 그 표정이 딱 지어지더래요. 왜냐면 이제 멀쩡한 남성이 들어와 버리니까. 근데 1번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가가지고 막 손이 떨리더래요. 1번이 칼을 집어들고 나오더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인이 생각했던 계획이 아니니까 손이 막 떨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선배가 본인을 이렇게 어깨동무하듯이 들쳐매고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피해주지 말고 알아서 하고 일단은 간다. 따라 나오면 죽인다 나도. 너 칼 들고 있다고 네가 나랑 싸우면 될 것 같아? 니들 가만히 있어. 난 얘만 데리고 나간다. 하고 본인을 데리고 나가더래요. 예.
나가가지고 봤더니 차를 저 밑에다가 일부러 대놓은 게 보이더래. 차 밑에. 그래가지고 야, 너 차키 있어? 그러니까 예, 저 주머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똘비차를 세워놨으니까 똘비차를 타고 일단 내려갔대요. 그 선배 있는 차 근처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제 선배 차 지나가고 내 차는 내일 와 찾으면 되니까 가자. 그래갖고 이제 선배가 운전하고 막 한참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신고해야죠. 선배님이 신고해야죠. 신고 빨리 해야죠. 저 사람 죽습니다. 빨리 신고하셔야죠. 그러니까는 선배가 신고를 네가 원하면은 하는데 똘비야 생각 잘해라. 이거 신고하면 너 될 수 있다.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 선배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순간적인 눈썰미가 기가 막힌 사람이잖아요. 그 선배가 와가지고 어느 정도는 살짝 본 것 같아요, 상황을. 그러니까는 선배 말을 들어보면 본인 가슴팍 핥히는 무렵부터 보고 있었대요. 딱 보니까 선배가 사이즈가 나오더래요. 아, 똘비가 희생양 액바지구나. 아, 그게 어느 정도 보이더래요. 이게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오히려 저 1번하고 2번이 경찰을 부를 수도 있겠구나 싶더래요. 상황대로 다 만들고 경찰을 부를 수 있겠구나 싶더래요. 그래서 너 경찰 부르면 네가 독박 쓸 수도 있다. 어떻게 할래? 야, 이건 나도 모르겠다. 신고를 해야 될까? 네가 판단해라.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은 형님도 보셨잖아요. 3번 죽이진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 죽일까? 형님 이건 그래도 신고를 해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되더래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선배한테 부탁을 했대요. 네. 형님 제 차 트렁크에 골프백이 있거든요. 형님이 가서 사람 하나 살리시죠. 그리고 끝내시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일단 그게 제일 최선인 것 같다. 알았다. 그리고 차를 다시 돌렸대요. 차를 다시 돌려서 위로 올라가 보니 다행히 숨통이 떨어져 있진 않은데 진짜 신나게 소리 지르면서 후드로 패고 있더래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선배가 다시 차를 앞에다 대고 그 골프채 중에 아이언이라고 있어요. 아이언을 이제 빼들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칼도 들고 있고 하니까 선배도 쩔릴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이언 하나 들고 들어가가지고 똘비는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들어가가지고 꺼지라고. 나 지금 3번 데리고 나갈 거니까 꺼지라고. 여기서 조용히 끝내자. 니들 방으로 들어가. 방으로 들어가. 니들이 만약에 저 방문을 열고 나오면은 나는 이 아이언으로 니들 머리를 쪼개버릴 거니까 들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1번하고 2번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신경 끄고 가던 길 가라고. 니들한테 피해 안 갈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냥은 못 간다고. 여기서 니네가 만약에 나쁜 일을 벌이면 나도 똘비도 다 인생 말리는 거라고. 장난하냐 니들? 자, 맞고 들어갈래 그냥 들어갈래? 나 지금 장난 아니다고 하면서 이 채를 이제 막 붕붕 몇 번 휘두르는 것까지 이렇게 찍었대요. 근데 동영상만 놓고 보면은 이제 선배가 천하의 나쁜 놈이죠. 어찌 됐건 그렇게 해가지고 2명을 방으로 일단 넣었대요. 그리고 문 닫으라고 시키고 3번을 그 선배가 옆에 끼고 차 뒤에다 놓고 다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3번이 정말 많이 다쳤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병원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3번이 아니다고 병원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말이나 해보라고. 당신 저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냐고 그랬더니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꽃뱀이에요. 꽃뱀. 이게 어떤 동호회든 사람 사는 곳은 다 있겠지만 저도 옛날에 골프 동호회를 한 2-3개 정도 했었거든요. 저도 다른 스포츠도 동호회 해보고 자동차 동호회도 해보고 해봤는데 골프 동호회는 특히 그 특유의 문화들이 있어요. 허세 가득한 좀 그게 좀 뼈요. 그러니까 실상 들여다보면은 10명 중에 1분 정도만 돈이 좀 많으시고 나머지 9명은 다 우리 같은 고만고만한 사람들인데 모임 나올 때는 이제 꽃단장하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모임 중에 하나예요. 골프라는 게.
거기서 이제 꽃뱀을 하면서 두 분의 남성을 꼬셨던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인하고 약간의 외도 아닌 외도를 하면서 거꾸로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해서 돈을 뜯고 이런 게 뭐 걸려가지고 가정이 풍비박산난 가정이 두 가정이 있었는데 그게 1번하고 2번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정이 한두 개가 아닌데 1번하고 2번은 자세한 얘기는 모르죠. 왜 1번, 2번한테 들은 건 아니니까 어떻게 풍비박산 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할 정도면은 너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병원 갈 생각 없으면 도시 가서 내가 한쪽에 내려줄라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일단 네 목숨 살려준 거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 끝내자. 그리고 이 대화 모든 거는 녹취를 똘비가 해놓은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도시 쪽 들어와가지고 도시 변두리 쪽에다가 내려주는데 옷이 거의 반나체 비슷했대요. 옷이 여기저기 막 하도 찢어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릎 이렇게 덮는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펼치면 큰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주고 일단은 가서 잘 사쇼. 두 번 다진 보지 맙시다. 그리고 내려줬대요. 내려주고 예. 3번도 희망하지 않았고 신고하는 걸 희망하지 않았고 똘비하고 이 선배 역시 신고를 잘못했다는 본인들이 3번이 아무리 아니다고 해도 1, 2번이 3번도 술을 많이 먹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나갔대요. 지나가고 이게 시간이 조금 이제 흐르는데 그 1번 그러니까 처음에 통화를 이제 했던 여성분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약간 들으면서 헷갈리는데 1번인지 2번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성분 연락처 한 명의 여성분 연락처는 똘비한테 있잖아요. 네. 그냥 이제 그러고 약간은 잊고 살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거의 2,000명 정도가 있어요. 제 전화번호부에. 그러면 카톡을 열어서 이렇게 넘기면은 거의 한 1,800명 이상이 뜨는 거예요. 카톡에. 네. 그러니까는 잘 못 봐요. 누가 상태가 어떤지. 똘비가 하루는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보다가 그분이 딱 보이더래요. 근데 카톡 투사가 그 변경이 되어 있더래요. 옛날에 본 거랑 좀 다르더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나 보네 하면서 이렇게 사진 한번 보려고 이렇게 딱 찍어서 봤더니 카톡 투사 누르면 사진이 있고 밑에 이제 상태 메시지 뜨잖아요. 거기다가 꿈을 이뤘다 써 있더래요. 꿈을 이뤘다. 예, 꿈을 이뤘다. 이게 뭔 뜻인지 모르죠. 이게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다가 골프 잘 쳐갖고 뭐 홀인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보는데 되게 소름이 돋더래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어찌됐건 뭐 그것 때문에 지역으로 옮긴 건 아니었지만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옮긴 거였지만 형님 나 그런 적이 있었다고 얘기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야 이게 네. 똘비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이런 건 아닌데 내가 그 입장이어도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야 이거는 진짜 현실적인 공포인 거예요. 신고를 하면 내가 오히려 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난감했겠구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번 이야기는 분명히 이제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댓글이 아마 불탈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도 괜히 분란을 만들고 싶진 않은데 들은 얘기가 그런 걸 어떻게 아니 근데 진짜 우리 교주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런 일들 이런 일들 다 우리가 불편하지만 불편한 진실인 거예요. 너무 있어요. 많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네. 그러니까 시들모에서 얘기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유로 꽃뱀한테 잘못돼가지고 돈 뜯긴 제 지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적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주변에 많습니다. 이게 사실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이걸로 아마 제보 받으면 정말 수많은 제보들이 올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재밌고 무섭게 할 수 있는 거는 동네꾸마님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죠? 얘기를 이거를 듣긴 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뭐 돌비님이 자체 노딱을 붙이시든 편집자님이 뭐 신의 편집을 하시든 할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 풀고 보자. 제 영상 중에서 가장 노딱이 많으신 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만든 영상인데, 가장 노딱이 많이 이제 걸린 분이거든요. 그만큼 조금 더 현실적이고 그런 얘기들을 가감없이 해주신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네꼬마님 이야기를 보면서, 저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스만 보세요. 뉴스만 봐도, 동네꼬마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 그냥 좋은 것만 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뉴스 조금만 봐도요, 와, 저런 게 지금 가능해?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정말로. 네. 그렇죠. 저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으니까요. 예, 저도 최근 뉴스 보면서, 야, 세상에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진짜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이런 사람 간에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또 동네꼬마님이 또 전문의이시니까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주하기 힘든 불편한 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서 항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리운전 직업괴담으로 등장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96일, 96년 이렇게 해서 명댐 이야기로 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어지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최근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있으셔서 그때부터 이제 참여를 한동안 못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보세요. 브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원래 항상 텐션이 엄청 좋으셨는데, 아이고, 또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조금 터졌나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터지면 안 되는데. 나이 들면 자꾸 터져요. 아유, 괜찮아요. 네, 그래도 최근에 정말 좀 충격적인 일이 있으셨나봐요. 그러게요. 지난번 이야기를 하고 원래 이어서 할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제가 이 충격이 가시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생동감 있게 이 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네. 예, 그래서 돌리님한테 이번에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네. 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들은 좀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제 짧은 이야기가 여러 개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제가 시들무에 참여하고 나서 원래 1년에 한두 번 겪으면 많이 겪는 일인데 이게 한 달 사이에 지금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야. 싶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현실 공포와 또 무서운 또 귀신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조금 섞여 있습니다. 네. 이게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잘 안 홀리거든요. 좀 홀린다는 개념 자체를 완전 이해를 못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껌뻑 홀리더라고요. 당해보니까 알겠다. 이런 느낌이네요. 자, 네.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네. 할게요. 렛츠가! 들으셨습니까? 애기들이에요? 저희 아이들이에요. 다시 제대로 가까이 와서 해도 된다고 해요. 네. 자, 할게요. 애기들아, 한번 가보자. 렛츠가! 기리십니다. 자, 아이들이 완전 광팬이거든요. 저희가 교육방송은 EBS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에는 DBS라고 아우, 놀이방송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DBS. 교육방송으로는 이런 방송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반면교사 할 만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서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TBS 교육방송 시작할게요.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시간의 역순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이게 불과 한 2, 3일밖에 안 된 이야기인데 네.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너무 지금도 제가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날 또 겪은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고향에 안 내려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고가 뜬 거예요. 본업을 같이 수행하시는 형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어떤 지병도 없으셨고 너무나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형님 좀 뵈러 갔다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새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귀성 차량들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새벽 3시에 출발했는데, 차가 너무 밀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발인이 9시 반이거든요. 이거 너무 밀리다 보니까 9시 반까지는 도저히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장례식장까지. 근데 장례식을 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인이 9시 반이면 보통 8시 반에 이미 운관이 보통 시작이 돼요. 네. 잘 아시겠지만 1시간 전에 보통 다 세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운관이 시작이 되거든요. 도저히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 형님한테 몇 번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으셨다가 한 2시간 만에 통화가 됐는데, 형님 제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장례식장으로 바로 못 내려갈 것 같습니다. 혹시 어디로 이동을 하시나요? 혹시 장지로 바로 가시나요? 아니면 화장터로 이동을 하시나요? 보통 장례 절차가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형님이 화장터로 이동을 한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화장터냐고 여쭤보니까 순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잠깐 세워서 이제 순천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잖아요. 근데 순천에 있는 화장터가 내비게이션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떠요. 여수에 있는 화장터만 뜨는 거예요. 이상하다. 순천에 화장터가 없나? 하고 이렇게 막 검색을 해보니까 순천의 그 추모 공원? 거기에서 화장터가 있더라고요. 네. 다시 여쭤보기도 좀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착했던 시간이 한 10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향소가 있고 조금 올라가니까 화장터가 위에 있더라고요. 먼저 도착을 했는데 그 시간대에 딱 맞춰서 그 운관 차량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형님하고 잠깐 인사를 나눴는데 인사를 길게 못 나누는 타이밍이죠. 그때가 이제 화장터로 관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후진을 해서 관을 운관 차량에서 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보는 장면들인데 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선배 옷을 입고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잖아요. 좀 봤던 사람이니까 저게 어머니시구나 했더니 머리도 이렇게 많이 깨지시고 다리도 이렇게 성하지 않으신 상태인데 진짜 자식들이 울잖아요. 옆에서 네. 화장터로 들어가니까 계속 눈물을 닦고 계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아이고야 나 괜찮다. 그걸 보는데 너무 환장하겠는 거예요. 진짜 저주다 이거는. 저 꼴을 내가 왜 봐야 하냐. 진짜 막 펑펑 울었어요. 그 앞에서. 근데 이제 한 손에 검은 봉다리를 하나 들고 계세요. 어머니 영가분이. 저건 또 뭐지? 하면서 이제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터로 관이 들어가고 나서 저희는 화장터로 못 들어가 유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로비 쪽으로 저희는 빠져 있었어요. 로비 비슷한 데로. 그래서 이제 형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기를 다 꺼내놓고 제기 다 닦아놓으시고 이제 산에 손주 자녀들한테 깨끗한 야채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캐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물이랑 약초랑 깨고 이제 내려오다가 차선을 이렇게 넘으셨는데 추월 차량이 그 어머니를 다 넘어오신 상태였어요. 네, 추월 차량이 어머니를 못 보고 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정말 손주 녀석들 생각해서 산에 올라갔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진짜 그 돌아가신 모습도 그렇고 본인은 괜찮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네. 보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끝난 게 아니라 갑자기 엄마 꺼내줘. 엄마 나 너무 뜨거워.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화장터 쪽에서. 저는 그게 천둥처럼 들렸어요. 그 목소리가. 크게. 네, 엄마 너무 뜨거워. 엄마 나 여기서 꺼내줘. 막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막 진짜 저는 막 거기서 혼절할 것 같은 거예요. 막. 근데 이제 막 소리가 나더니 불에 막 이렇게 탄 연가가 나와서 사람들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저 불 좀 꺼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사람들 막 다니는 거예요. 막. 근데 제가 저 앞으로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상태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제발 내 앞으로 오지 마라. 제발 내 앞으로 오지 마라. 제발 내 앞으로 오지 마라. 제가 이걸 속으로 계속 외쳤어요. 그래서 형님이 옆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형님을 못 쳐다보시겠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면 저한테 와서 막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평상시 습관대로 저 사람을 때려잡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그 상태에 못 있겠어서 뛰쳐나왔습니다. 네. 뛰쳐나와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형님한테 나가서 인사를 하자고 그래서 형님이 이렇게 나오시길래 형님하고 이제 정말 짧게 인사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불과 4일 전 이야기입니다. 와. 진짜 너무 저주 같고 제가 지금도 너무 이게 어지러워요. 와, 제가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네. 얼마나 힘들까. 이게 너무 진짜 막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많이 순화해서 얘기한다라는 거 다 느껴지거든요. 예. 얼마나 다 처참한 모습일까. 예, 정말 처참해요. 정말 끔찍했고요. 그래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좀 생각해 보게 된 네. 일이고, 이게 여운이 지금도 이게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그게 느껴지네요. 계속 그 장면이 눈만 감았다면 막 떠오르니까, 막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장. 그 생각도 참. 저희가 좀 잊고 있었네요. 이제 영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례식장 갔을 때 어떨까 좀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어머니의 모습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네. 저는 또 가슴 아팠던 게 그 아들의 그 목소리나 외침이나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장례식장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 같고 네. 많이 힘드신 그런 상황인 걸 제가 또 아니까 네네네. 아이고 어떡하냐 지금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이야기 네, 하시겠어요? 두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이에요. 원래 제가 19일날 참여를 한다고 했다가 그게 일이 벌어지고 나서 제가 좀 아팠어요. 네.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이 대리기사 쪽 시장이 네. 좀 얼어 있어요. 왜 신년 초가 되면 약주들을 많이 안 드세요. 신년 다슴 같은 거 하잖아요. 또 많이 춥기도 하기 때문에 약주를 많이 안 드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콜이 없어요. 이거 완전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농가 밭이 말라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콜이 너무 안 잡히고. 근데 이게 항상 이 대리기사는 나올 때마다 매출을 달성해야 할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요. 그 전까지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제 제가 원하는 수준인데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택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나온 지 한 6시간 정도 됐을 때예요. 한참 춥잖아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성남 대장동에 있었는데요. 콜이 뜬 거예요. 어디가 떴냐면 신림동 콜이 떴습니다. 그 가격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패턴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저는 1시 이후로는 경기 북부 쪽으로는 안 가요. 서울 쪽으로 안 나가요. 왜냐면은 집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 추위에. 네. 항상 제 집과 지금 거리에 있을 정도에는 있어야 하는데 패턴이 무너진 거죠. 이제 그랬다가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시에 이제 넘어갔죠. 한 3시 정도 됐더라고요. 너무나 즐겁게 얘기해 왔습니다. 전라도 분이셨거든요. 전라도는 이 공감대만 형성하면 기가 막힙니다. 순간들이 너무나 행복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신림동에 갔죠. 너무나 즐겁게 대화하고 음료수도 네. 사주시고 팁도 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게 3시 한 20분 됐는데 이제 집에 돌아갈 일만 남은 거죠. 집에 돌아가는 코를 잘 잡으면 그날의 매출도 달성하는 겁니다. 그럼 집에 돌아가려면 신림동 같은 경우는 영등포 쪽으로 가줘야 돼요. 그래야 그쪽에서 이쪽 경기 남부로 오는 콜들이 많이 뜨거든요. 네. 그래서 영등포 쪽으로 넘어가다가 제가 단상역에 있었어요. 단상역 쪽에서 단상역 1번 출구인가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위에 지붕같이 쌓아놨더라고요. 따뜻하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전동킥보드를 세워놓고 그 계단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중간 정도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 뒤에서 또각 여자 하이힐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양갈래로 머리를 하고 이렇게 머리를 땄어요. 네. 따고 립스틱을 빨갛게 칠하고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은 게 영등포는 아무래도 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네. 뭔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업종에 근무하시는 여자분이신가 보다. 추워서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분 앞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몸매가 좀 좋더라고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다르게 생각 안 했어요. 예, 그냥 뭐 운동을 했나 예. 보다. 저 튼실하네. 스쿼트 많이 했나 보다.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그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얼굴이 앞에 있는 거야. 제 앞에. 그 여자분 얼굴이 그래서 아저씨 내 다리 봤죠? 그래서 무슨 소리 하세요? 다리 안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리 봤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봤어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 너도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미쳤나 갑자기. 그랬더니 너 그러니까 불륜 뒤치다거리나 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뭐라고 하면서 이제 욕을 하면서 잡으려고 했어요. 화가 나잖아요. 근데 한섭도 하거든요. 화가 났을 때는 딱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벽을 짚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야이씨 또 홀렸네. 그 전주도 설려서 내가 일을 못했는데 또 홀렸네. 그래서 내려와서 전동 키프를 켰는데 콜이 뜬 거예요. 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콜. 땡땡땡. 예, 그렇구나. 모텔이라고 써있죠. 그 시간대에 예. 모텔이면 뭐겠습니까? 100% 불륜이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불륜의 나라입니다. 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예. 과장하는 거 아니야? 각색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제가 이번에는 개인정보 최대한 가려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네, 가릴 거 가려주시고. 네. 네, 최대한 가리고 개인정보 안 나가게. 그래서 그 모텔로 갔죠. 가서 이제 콜지에 도착하면 전화를 드리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도착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친절하시더라고요. 오, 기사님 오셨어요. 아우, 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소. 저기 메트로인데 잠깐 올라와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는 사람이라 제가 좀 올라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 다른 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올라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기 운전하는 사람이라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다른 일에 연루되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아니야, 이동 동선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그래. 내가 돈 더 챙겨 줄라니까 올라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제 캐릭터는 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그쪽 그 모텔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죠. 이렇게 문을 열었더니 한 50대에서 60대 되는 아저씨예요. 아저씨. 이렇게 나와가지고 목욕다운을 걸치고 계시는 거예요. 어이구, 예. 그래서 기사님이 떡대가 상당히 좋으시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지금 출발하시나요? 아니. 잠깐만 들어와봐. 그러면서 자기야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이 여자분이 옷을 다 차려입고 테이블 쪽으로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옷을 곱게 다 차려입었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기사님 저기 있잖아요. 이 여자분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드리고 다시 여기로 오는데 10만 원. 오? 5만 원짜리 2장 딱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테이블에 올려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주면 여기서 또 1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앞에 장사 없잖아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다 들어보신 다음에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 그러면 이동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 계단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CCTV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팔짱을 딱 끼더니 그 CCTV 보면서 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푸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래서 팔짱 빨리 뺐죠. 혹시나 이게 무슨 다른 일에 연루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그분을 성능역에 있는 오피스텔로 모셔드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예. 그리고 다시 그 모텔 방으로 갔죠. 그랬더니 잘 데려다 줬나? 예, 잘 데려다 줬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가. 그래서 이제 가서 목적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했냐고요. 예. 그래서 중간에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근데 보통은 이렇게 모텔에서 가시는 경우에는 경유지에 먼저 여자분을 모셔드리고 집으로 가는 게 보통인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기사님 메론 먹어봤어요? 메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메론 먹어봤죠? 메론에서 무슨 맛이 나요? 메론에서 메론 맛이 나죠? 아니지. 메로나 맛이 나지. 메로나 맛. 에? 메론에서는 메로나 맛이 나지. 메로나를 먼저 먹었어요. 메론을 먼저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메로나를 먼저 먹었죠.
그러니까 메로넷은 메로나 맛이나. 뭔가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할 때는 완벽히 하는 거야. 그래야 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목적지까지 이제 모셔다 드렸죠. 저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옛날에는 이 수수와 조를 밥에 넣어서 먹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조를 밥에 안 넣었죠? 근데 조가 밥에 들어가고 싶다고 조짓을 한 겁니다. 조짓, 진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렇게 모셔다 드렸던 사건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모셔다 드리고 이제 오는데 귓속에서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자꾸 이게 머릿속에 막 울리는 거예요, 그 말이. 네. 뒤치닥거리나 하고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죠. 집에 와서 씻고 제가 새벽에 들어오기 때문에 방을 따로 써요, 와이프하고요. 네. 새벽 들어갔더니 조금 잘라고 이렇게 누웠더니 갑자기 우리 딸이 미친 듯이 제 방으로 들어와서 악몽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빠 귀신 때려잡아 알지 막 그랬어요.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아니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아빠 나쁜 사람이래. 아빠 되게 나쁜 사람이래.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애가 좀 진정이 되니까 그 여자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보라고 했어요. 이 사진인가요? 네. 따님이 그린 거죠, 이게? 네. 저희 딸이 그린 겁니다. 뭐야, 이거? 기괴하죠? 뭐예요, 이게? 저 잘 모르겠어요. 머린 또 왜 이래? 근데 좀 무섭다, 그림이. 그리고 나서 제가 대리를 못 나갑니다. 나 제가 이제 허공에다가 혼자 얘기해요. 허공에다가 너 네. 나타나봐. 넌 내가 죽여버린다. 반드시 나타나봐. 제가 얘기하거든요. 예. 집안 어딘가에 짬박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괴롭힐지도 모르지만 너는 내가 반드시 다 잡아먹는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지금 혼자 미친 사람처럼 그러고 있어요. 이게 참. 그리고 나서 제가 네. 대리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예. 지금 생계가 걸려 있는데도 나가면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또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대리를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 네. 역순으로 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간. 네. 그러면 한 타임 더 넘어가 볼까요? 한번 넘어가 보죠. 예. 네. 그 세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가 걸렸을 때 얘기예요. 제가 패턴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완전 네. 기근 상태라고요, 대리가. 근데 제가 그때 동탄에 한 2시 좀 넘어서 있었는데 마포콜이 뜬 거예요. 마포. 예. 마포에 가는 콜. 꽤 동탄에서는 콜 가격이 좋아요. 그렇게 장거리로 갈 때. 그래서 수원에 있으신 분들은 동탄을 거의 한 번씩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대리기사님들은. 네. 그래서 동탄에서 이제 마포로 가는 콜을 잡고 갔어요. 근데 가서 그 손님을 내려다 드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되게 컸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공터가 있는 거예요, 공터가. 분명히 저는 들어갈 때 그 공터를 못 봤습니다. 네. 근데 그 공터에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막 쌓여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덤프트럭 한 대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왜 이런 광경이 나한테 펼쳐지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멍이 이렇게 크게 파여 있는데 그 트럭이 이렇게 꽁무니를 뒤로 대더니 거기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붓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저는 그 광경을 진짜 얼빠진 채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쓰레기가 잘 안 떨어지니까 이게 막 적재함을 터는 거 있죠? 탁탁탁 터는 거. 네. 막 탁탁 털더니 점점 구덩이 쪽으로 후진을 하더니 그 큰 덤프트럭이 그 구덩이로 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동키프로 타고 갔죠. 사람이 빠졌으니까. 예. 그래서 밑을 보니까 그 덤프트럭이 쓰레기 더미에 이렇게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구덩이가 진짜 깊었어요. 그랬더니 구덩이 안에서 살려줘! 사람 살려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에서 그 새벽에 여기 사람 빠졌어요! 여기 사람 좀 구해주세요! 라고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누가 제 등을 톡톡톡 두들기더라고요. 봤더니 경비 아저씨예요. 왜? 뭔 일 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이 빠졌어요. 여기 뭔 사람이 빠져? 하고 봤더니 로터리인 거예요. 로터리. 예. 로터리였어요. 그 공터는 내가 내갖고 예. 로터리더라고요. 완전히 흘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상황에서. 와, 공간 제가 자체가. 예, 저는 분명히 그 공터였고요.
그 구덩이가 있는 공터에 그 가생이에 서 있었다고요. 근데 그 차가 빠져서 싹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밑에 보고 사람 살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은 현실 공간 같은 거죠. 예. 이게 여기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들기더니 뭔 일 났어?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거기 뭘 사람이 빠져? 봤더니 로터리 한가운데 제가 있더라고요. 완전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집에 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쪽으로 막 킥보드로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 막 손발이 그때부터 막 벌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서 광교 들어가는 코를 잡았어요. 잡아서 내려가는데 속도를 못 내겠는 거예요. 속도를. 손발이 떨려가지고 운전을 제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사고 나겠다 싶어가지고 속도를 못 내고 가는데 손님이 짜증이 좀 났나 봐요. 기사님 왜 운전을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요? 그러길래 제가 손님 안전을 위해서 좀 천천히 가는 겁니다. 차선도 잘 안 보이고 했더니 정속이 지금 100km인데 이렇게 달리면 더 사고 유발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막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운전을 좀 빠르게 못하겠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코를 잡지 말아야지. 정말 이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한 40분, 5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네. 도착해서 모셔드리고 현금 받는데 현금 이렇게 던져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사실은 잘못한 게 없죠. 충분히 기분 나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기사 평점 제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나를 차단한 고객이 이렇게 2명이 떴뜨게 된 일이 그 운전 미숙이라고 써있죠. 저 이런 거 처음 예, 보네. 고객이 남긴 단점, 운전 미숙. 운전 미숙이라 써있죠. 네. 제가 원래 5.0을 항상 유지를 했습니다. 친절. 예. 그야말로 진짜 이 카인들리한 사람인데 예. 제가 그날 그렇게 하고 또 집에 오는 콜도 광교에서 수원 넘어오는 콜도 속도를 못 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차단을 당했고 그 다음날 열이 나서 보니까 걸렸더라고요. 아니 예고도 없이 홀리는 경험을 계속하고 계신 거네요? 이게 정말 예고도 없어요.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요 시들문에 참여하고 나서 제가 중간에 한번 돌비님의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요즘 이상하다. 나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래 보내드렸는데 제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제야. 이게 한 달 사이에 지금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한 달이 뭐예요? 2주 만에 이게 3번을 이렇게 맞으니까 그것도 밖에 나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죠. 지금은. 근데 진짜로 박프로님이 네. 손님으로 그나마 귀종님 만나시면 얼마나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실까. 이건 또 팁 받아야 하니까 예. 아마 입에 기름칠을 칠하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저도 귀족님들 만나면 너무 좋죠. 네. 진짜 너무 행복하죠.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고 이게 밝히기도 좀 그렇잖아요. 네. 네. 아이고. 아직 제가 인지도가 높은 편이 아니니까. 예. 그러면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네. 이거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명확한 사건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촉이고요. 제 느낌인 거니까 비전님 들으실 때 너무 짜맞춘 거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그 또한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비난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개인적인 저 경험담이다. 축은 제 축은 너무나 이건 정확한 느낌이에요. 지난 추석 때 있었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요? 제가 본업이 프로젝트가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들어가는데 프로젝트를 굉장히 성대하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네. 추석 전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뒤풀이를 했어요. 동탄에서요. 저희 본부장님이 동탄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뒤풀이를 하고 택시를 잡고 수원으로 넘어왔죠. 넘어왔는데 딱 도착을 했는데 계산을 이렇게 하고 카드를 받으려는 시점에 여자분이 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냄새가 기억이 나는데 플라워 겐조라는 향수 아세요? 겐조 알죠? 아시죠? 그 냄새. 제가 좋아하는 냄새거든요. 옛날에 대학교 때 만났던 여자분이 플라워 겐조를 많이 뿌리셨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딱 타서 하시는 말씀이 아저씨 동성터미널로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그때 했냐면 이 여자분 택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다. 보통 계산이 끝나면 불이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멈춰서
정차에서 내리려는 시점에 여자분이 탔는데 얼마나 급할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많이 급하신가 보다. 그래서 제가 카드를 받고 기사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사님 여자분이 굉장히 많이 급하신 것 같으니까 잘 모셔다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진짜 펄쩍 뛰더라고요. 펄쩍.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지금. 여기 지금 손님하고 나밖에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앞에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까 저 쓰레기장 이야기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없어졌거든요. 근데 계속 보였어요. 계속 그 여자분이 저는. 뭐야? 제가 내릴 때까지 계속 보였어요. 그러더니 저 마중 나올 사람 있어요. 빨리 가야 돼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기사님은 나하고 지금 손님밖에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냐 지금 미치겠다라고 막 펄쩍펄쩍 뛰었어요. 펄쩍펄쩍.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가끔씩 이렇게 헛것을 보니까 그래 내가 헛것을 보는가 보다 하고 이제 내렸죠. 네. 내렸는데 가로등이 이렇게 위에 켜져 있고 가로등 등에 차창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보여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저를 보면서 씩 웃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제 차도를 건너서 집에 가려고 그 택시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나 안 가나. 그랬더니 기사님이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담배를 한 대 깜빡 태우시더라고요. 저 가야 될 것 같은데 많이 급한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렇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만한 일인데 문제는 이제 제가 추석 때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 아버지 뵙고 다시 올라왔죠. 네. 올라오는데 와이프가 여보 동수원터미널에서 사고 났네. 택시하고 승용차하고 이게 서로 추돌했나 봐. 2명이나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봤더니 그냥 제가 탔던 택시 같은 거예요. 제 느낌에는. 뭐야? 제 느낌에는 물론 인과관계가 전혀 없을 수 있어요. 전혀 없을 수 있는데 제 느낌에는 제가 탔던 택시 같은 거예요. 그랬던 사건입니다. 네. 전혀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제 느낌에는 제가 탔던 택시 같아요. 제 느낌에. 아니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명땜으로 살아난 뭔가 삶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던 게 죽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와 미쳤다 진짜. 예. 그 제가 이때 이 사건을 겪고 본부장님하고 그때 같이 먹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했었다라고 했더니 그 택시 나도 봤었다. 저희 본부장님도. 왜냐하면은 저를 마중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방면들을 봤기 때문에 그 본부장님도 굉장히 소름이 돋았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아니길 바라봐야 되는데. 아니기를 바라야죠.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냥 나만 혼자 또라이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근데 이 안에서 올라오는 촉 자체가 제가 탔던 택시 같아요. 느낌이. 근데 박프로님께서 이렇게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게 틀리지 않다라는 걸 너무 많이 확인하시면서 사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죠. 예. 정말 많죠. 그 특유의 그 느낌이 있나요? 네,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일단 먼저 선행되어지는 느낌이 꿈, 영가 이런 것들이에요. 네. 먼저 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고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들이 보인다든지 그러면 거의 100%가 맞죠. 네. 이야기 여기서 더 하면 이제 좀 길어지니까 네. 요 정도만. 야, 오늘 박프로님께서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여러 개 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주제가 완전 달라버리니까. 근데 하나의 맥락은 비슷했어요. 뭔가 홀리는 느낌. 그 홀린다는 느낌. 예, 맞아요. 예. 근데 이 홀리는 느낌이 사실 경험해보지 못하면 공감을 할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니면 너의 착각일 거야. 뭐 너가 피곤해서 그래. 이런 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래도 확실히 영화분들은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홀린다는 개념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했는데 네네네. 이게 제 깜빡 속아요. 이게 진짜 현실 같고 현실 같은 게 아니라 그 시공간이라는 자체는 그냥 완전 현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 버려요. 나중에 내가 그럴까봐 좀 걱정인 거죠. 이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나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혼자 저러고 있는 거죠. 이게 혼자 그러고 있는 장면을 저 본부장님이 보셨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얘기라 아무튼 본부장님은 무서운 얘기 아이들이 해달라고 하면 이야기를 꽉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되게 그냥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으로 여러분들께 공감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루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술에 걸리면 남이 만져서 그 기로 깨워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랑 다를 거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제 나루토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있어요. 그 환술 걸리면 혼자 다른 공간 속에 막 세상 속에 있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딱 뭐해? 하고 딱 건드리면 딱 깨거든요. 그렇군요. 그 느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듣는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간극이 느껴졌던 부분, 순간적인 이질감 같은 건데, 나는 너무 급박한데 그 경비 아저씨는 너무 그냥 평온한, 여기서 그 이질감이 그 머리를 완전 세게 때리는 어떤 느낌이 그때 받았어요. 근데 뭐 사실 현실은 아닐 테니까 그 영가들의 공간 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뭐 문제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도 이렇게 공감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런 얘기를 공감을 받는다 안 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한테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 그 화장터 갔었을 때도 나만 그런다라는 걸 내가 알면서 더 괴로웠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나눠보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 순간에 온전히 나만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경험하고 고통스럽고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들도 너무나 귀여웠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이 좀 평온하게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야죠. 제가 또 정신 차리겠죠, 이제 이러다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박프로님. 도르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되게 밝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생각보다 많이 지쳐 계세요, 박프로님이. 뭐 그걸 알아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이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면 저는 분명히 그 기운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힘들다, 계속 힘들다, 난 안 될 거야, 난 너무 괴로워, 이렇게만 생각하면 더 괴로움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박프로님은 잘 이겨내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대부분 이제 무서운 이야기가 올라오는 게 이제 홀리는 이야기도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걸 공감 못하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냥 우리 현실이랑은 완전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